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중심엔 말을 탄 7영웅이 1000년 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자르.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부여에서 시작되었다면요? 역사와 상상, 그 어딘가를 걷는 갱하의 여행,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해서 만든 영웅광장에 나와 있어. 이게 마자르족을 판노니아 평원으로 이동시키고 정착을 시킨 7명의 위대한 부족장들의 그 동상이거든? 하나씩 한번 봐볼까? 봐봐. 여기 일대에 정착을 한 이 7 부족장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을 하거든? 그래서 그때 선출된 아르파드, 이 모든 부족의 지도자로 선출을 됐고, 이후로도 이 아르파드의 후손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을 피로써 명세를 한 혈맹을 맺거든. 그때 이 아르파드가 지도자로 선출이 되면서 헝가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그때가 896년이거든. 너 여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몇 미터인지 알아? 그 어딘지 넌 알고? 건물이 어딘지 알아? 모르겠어. 국회의사당하고 성유시투반 성당이 둘이 똑같이 높이가 96m거든? 그리고 그 높이 제한을 둬서 그거보다 높은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어.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는 거냐? 896년 96m. 이 건국 연도에 맞춰서 의미 있는 숫자를 해가지고 높이 제한을 둔 거야. 그 헝가리의 시작을 알리는 아르파드, 엘로드, 후바 다시 이어서 지금 우리 4명 왔어. 테테니 온드콘드, 테테니 온드콘드, 이렇게 해서 위대한 7명의 부족장이 그 밀레니엄 기념탑을 중심으로 영웅광장 한가운데 서 있어. 헝가리 역사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한가운데를 장식하고 있고, 여기 딱 서서 보면 왼쪽 콜로레이드가 있고 오른쪽에도 콜로레이드가 있고,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시대별로 그 영웅들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 맞아. 자신들의 역사의 영웅들에 대한 그 기억으로 이거를 만들었다고 이런 거야. 아르파드하고 사진 한 장 찍을까? 우리 땅은 우리의 자유다! 아르파! 사진 안 찍었어. 아르파! 우리의 땅은 우리의 자유다! 아르파드! 전진하라! 아시아에 살고 있던 마자르족을 이쪽 판노니아 평원으로 이동을 시켜서 정착을 시켰던 7명의 위대한 부족장들을 봤잖아. 그 부족장들이 부족 국가를 세우면서 자신의 지도자로 아르파드를 선출을 했고, 이후로 그 아르파드의 후손들이, 직계 후손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지도자가 됨을 피로써 서약을 했잖아.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인물인 성유시타반이 그 아르파드 가문의 후손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왕좌에 올랐을 때 부족 국가였던 걸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어. 그리고 얘네 아빠까지만 해도 얘네는 그 원래 토속 신앙을 믿었었어. 저번에 말했던 탱그리즘 같은 토속 신앙을 믿었었고, 근데 유럽에 정착하기 위함, 그 다음에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아빠는 믿음이 없지만 일부러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잖아. 근데 이 슈터반 같은 경우는 진짜로 믿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 그래서 단순히 통일 국가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헝가리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통일 국가의 초석을 다지고 나라의 형태를 만들고 법 체계를 만들었던, 그래서 가장 위대하면서도 헝가리에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국가를 완성한 최초의 사람이야. 이슈투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왕관을 너에게 수여한다. 이제 너는 헝가리아 왕임을 선언한다.
백성들이여 너희를 축복하느라 오늘부터 내가 헝가리의 왕이로다. 이 마자르족 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부여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그 썰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 맞나요? 당신은 알고 있지요? 아르파도의 후손이요. 당신은 알고 있지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게 맨 처음에 아시아 평원에서 일대를 이끌고 마자르족 이쪽으로 이동을 해왔잖아. 근데 헝가리 고등학교 교과서 있잖아. 거기에 개국 설화에 대해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거든. 환 왕이 아들 둘을 낳았어. 근데 한 명은 훈요르, 둘째는 마고르. 훈요르와 마고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사냥을 간 거야. 깊은 산 쪽으로 사냥을 갔어. 신비한 수사슴을 보고 신비한 수사심이네 하고 까부냐 해서 거길 따라간 거야. 근데 갑자기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는데 수사슴이 사라져버린 거야. 멘붕이지. 도대체 어디 갔지 갑자기? 했는데 아름다운 노랫소리야 웃음소리가 들려온 거야.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거길 가본 거야. 거길 갔더니 예쁜 두 공주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각자 한 명씩 말에다 태워서 자기 왕국으로 돌아와. 합의하에 데려온 거지? 그랬겠지. 데려왔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 훈요르가 낳은 자식이 훈족이 됐고 마고르가 낳은 자식이 마자르족이 됐다라는 개국 설화가 얘네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애초에 여기 마자르족이 오던 그 우리 옛날 배경을 보면 옛날 고조선과 고중국의 그 경계선이 지금의 베이징 일대였을 때 가나 지역을 지키던 족이 훈족과 불도하라는 거야. 근데 이 불도하는 어디를 뜻하냐면 부여를 얘기하는 거야. 부여가 옛날에는 예족이 나라를 이끌다가 나중에 맥족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 예족의 기마 부대가 굉장히 용맹했거든. 그래서 그 예족의 기마 부대를 받아들여온 것이 그게 불도화가 된 거고, 그래서 그 가나 지역 일대를 이 훈족이랑 같이 지키고 있었어. 그러다 고조선이 망했어. 망하니까 거기서 있던 일반 농민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앉아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어. 근데 기마 민족은 훈족을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 그러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 마자르족은 어쩌면 부여의 후손이다 이런 썰이 있거든. 근데 이 마자르라 이름 자체도 원래는 마가르가 마자르로 변음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마가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 부여의 그 장관급 직책을 가를 붙였었거든. 말을 타는 장관이 돼서 말가르가 마가르가 됐고 마가르가 마자르가 됐다. 그래서 어쩌면 얘네는 부여의 후손일 확률이 높다라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나는 얘네 개국 설화했잖아. 그 훈요르와 마고르, 그게 훈족과 마자르. 근데 거기서 넘어온 것도 불도화와 훈족. 약간 이게 내용이 많이 겹치는 것 같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이 마자르족의 전통복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흰색 옷을 입거든. 우리도 백인 민족이잖아. 근데 마자르족의 전통복이 흰색 꽃걸 모자, 빨간색 댕기를 맸어. 그 다음에 흰색 옷을 입었어. 약간 우리나라의 전통과 많이 닮은 점이 있고, 특히나 내가 지난번 에스테르곰 가서 설명했던 그 탱그리 신앙, 우리나라의 당군 신앙, 얘네도 탱그리 신앙이었기 때문에. 물론 근데 탱그리 신앙은 뭐 우리나라만 믿었던 건 아니고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믿었던 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마자르족이 어쩌면 부여의 후손이었다 라는 썰이 나는 정말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헝가리를 만든 사람도 결국은 한국인이다 뭐 이런 말이지. 야, 진짜 드라큘라 인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까 그 영웅각이하고 똑같거든? 여기도 그 건국 1000년을 기념해서 애초엔 이게 성이 아니었어. 뭘로 만든 거냐면 그냥 기념 전시관으로 이걸 만들었어. 근데 시민들이 지나면서 저건 뭐야? 예쁜데? 뭐지? 이러고 저렇게 예쁘게 짓는 거지? 괜찮은데? 하면서 사람들 관심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계획을 바꿔서 갑자기 성으로 만들었어. 서은이 산으로랑 사진 한 장 찍어보겠어요? 얘 누구냐면 헝가리 대표 시인이야. 오스트리아로부터 헝가리를 독립시키고자 했던 혁명가이자 시인.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우리는 작은 일부가 아니라 아닌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 우리는 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다. 이 말이 뭐냐? 개인의 중요성보다는 이 전체 하나로 공동체로서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우리는 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 일부다. 이런 줄 아네. 짠맛 그 단맛이 끝에. 지금 This is what we call wild sauce. Okay, it's mainly composed of carrots. There you go.